안녕하세요. 이번 시간부터는 책의 3부 내용이죠. 라이브러리를 이용한 영상 처리로 넘어가서 첫 번째 내용인 VFW를 이용한 동영상 처리 첫 시간이 되겠습니다. 라이브러리를 이용한 처리에서는 이제 동영상 처리 이외에도 오픈CV와 쿠다 이용한 내용을 다루게 되겠고요. 이번 시간에는 먼저 PC의 화상 카메라 그리고 AV 파일, VFW에서 제공하는 기능을 이용해서 이 두 가지를 구현해 보도록 합니다. VFW가 무엇이냐? 요즘은 이제 크게 많이 사용되는 것 같진 않긴 하지만 여전히 가장 기본적으로 비디오, 카메라, 화상 카메라와 AV 파일을 다룰 수 있는 도구가 되겠고요. MFC 환경에서 다룰 수 있도록 제공이 되죠. 그리고 PC 화상 카메라를 윈도우 운영체제에서 카메라 종류 상관없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때도 VFW 쓰면 되고요. 압축이 되지 않은 기본적인 AV 파일을 다룰 수 있도록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특별한 압축 형식이 들어간 파일을 다룬다. 그럴 때는 이제 파일의 디코더라고 하죠. 디코더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녹화를 한다면 인코더까지도 사용해야 되지만 기본적인 윈도우에서 지원하는 AVI 파일은 VFW를 이용해서 충분히 재생하고 저장까지 할 수가 있겠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익스프레스 버전 말고 MFC를 사용할 수 있는 버전 같으면 이제 이 VFW 기본적으로 포함돼서 사용할 수 있고요. 코드를 작성할 때는 vfw.h 헤더 파일을 포함시키고 빌드할 때는 vf32.lib 라이브러리 파일을 링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VFW를 이용한 PC 화상 카메라 또는 AVI 파일의 기능을 하나의 헤더 파일과 하나의 소스 파일에다가 구현할 텐데요. 그래서 헤더 파일 위치에다가 이렇게 인클루드 시켜주고 라이브러리 파일도 자동으로 링크되게끔 이렇게 전처리기를 이용해서 선언해주면 편리하게 빌드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화상 카메라를 이용하는 것부터 살펴볼 텐데요. 화상 카메라나 AVI 파일이나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먼저 화상 카메라를 보면 우리는 VFW에서는 화상 카메라를 열고 닫고 프레임을 얻어오고 그런 기능들이 다 가지고 있는데요. 그것을 좀 더 편하게 쓰기 위해서 C 웹캠이라는 클래스를 만들고 이 클래스를 통해서 이러한 VFW 라이브러리를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게 됩니다. C 웹캠 클래스를 살펴보면 카메라 시작 카메라 프로그램 실행하면 카메라를 카메라 하드웨어죠. 드라이버 연결하고 그런 작업 필요하고 작업이 끝나면 정지시키고 스톱 정지시키는 기능 필요합니다. 그리고 화상 카메라 영상을 파일로 저장하는 필요가 있으니까 그런 기능 그리고 레코드를 멈추는 기능까지 기본 기능 4개의 함수로 구현을 하고요. 그리고 화상 카메라가 우리가 몇 밀리세컨드마다 영상을 얻겠다. 그런 프레임 레이트를 지정해 주게 되는데 그러면 자동적으로 이제 시스템에서 화면 캡처를 하고 영상을 획득하게 되는데요. 그때 카메라가 영상을 획득하면 자동적으로 어떤 이벤트가 발생하도록 우리가 그런 콜백 함수라고 하는데요. 그런 콜백 함수를 VFW에서 카메라에다가 달아줄 수 있는데요. 그런 콜백 함수를 등록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C 웹캠 클래스의 함수를 구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 VFW 카메라 관련 사용하기 위해서는 다 이 핸들 값을 기반으로 동작을 하는데요. 그래서 처음 생성할 때 핸들 값을 얻어오고 그 핸들 값을 가지고 어떤 녹화라든지 정지 그런 이벤트를 다 처리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만들어진 카메라 핸들을 얻게 된 핸들을 이렇게 멤버 변수로 가지고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그럼 각각의 함수를 살펴볼 텐데요. 먼저 카메라를 시작하는 스타트 캠 함수인데요. 여기서는
PC 화상 카메라를 초기화하고 시작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웹캠으로 카메라로 캡처를 하면 그것을 우리가 화면으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보는 것은 뭐 얻어진 프레임을 우리가 계속 써오던 뭐 쇼 이미지 그런 함수를 통해서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런 과정을 굳이 꾸미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윈도우에 다이렉트로 바로 윈도우에다가 캡처된 영상을 출력해 줄 수도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캡처 영상을 출력할 윈도우를 생성하고 크기와 위치를 초기화해 주는 작업도 필요한데 이런 것도 다 스타트 캠 함수에서 수행되도록 합니다. 그래서 VFW 여기서 보라 색깔로 표현되는 것이 다 매크로로 정의되어 있는 기능이고요. 그래서 VFW에서 cap create capture window 함수 매크로를 수행하면 이제 캡처하는 드라이버가 연결이 되고 PC 카메라의 드라이버가 연결이 되고 핸들 값도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기능 우리가 코드에서 살펴보는 것이 좀 더 편하겠죠. 그래서 코드로 오면 우리가 하나의 헤더 파일과 소스 파일에 카메라 VF를 이용한 기능 구현한다고 했는데 그 파일은 이렇게 비디오 프로세싱.h 그리고 .cpp 파일에 작성을 할 것이고요. 그래서 스타트 캠 함수 살펴보겠습니다. 스타트 캠 함수 보면 화면을 출력해야 되겠죠. 그래서 화면 출력하기 위한 윈도우의 핸들을 윈도우의 포인터 값을 매개 변수로 바꾸요. 영상의 원하는 캡처 윈도우 화면의 너비와 높이, 크기 정보죠. 이것도 받아오고 BMP info라고 해서 캡처하고 싶은 영상의 형식 우리가 사장에서 영상 출력 만들 때 비트맵 인포 구조체 사용했었죠. 이 구조체를 통해서 비트맵 사용하는 영상 형식을 지정해 주고 또 값을 얻어올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비트맵 인포는 그냥 화면 출력하거나 뭐 보는 용도로 캡처된 영상을 보는 용도로 할 때는 크게 필요 없는데 나중에 콜백 함수를 이용해서 어떤 이벤트를 처리하고자 할 때 그때 이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스타트 캠 카메라 시작할 때 이 정보를 얻어서 받아올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까 봤던 create capture window 함수를 통해서 카메라를 이제 시작하는데요. 이때 캡처 영상을 출력할 윈도우를 설정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윈도우의 창 이름 그리고 위치 그리고 크기 정보 이렇게 가져오면 됩니다. 여기서의 위치는 이 윈도우에서의 위치를 뜻하게 되겠고요. 만약에 이렇게 해서 핸들 값을 받아오는데 캡처 윈도우 핸들 값을 받아오는데 이것이 널이면 카메라가 제대로 연결이 안 되어 있다 그런 뜻이 되겠고 그때 이제 카메라를 찾을 수 없다 메시지를 내보내게 됩니다. 다음에 우리는 카메라는 PC 카메라는 해상도를 여러 개 지원해 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픽셀 형식도 지정해 줄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것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설정하기 위해서 픽셀 포맷, 즉 픽셀 포맷이 아니고 비디오 영상의 포맷을 지정해 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get 비디오 포맷이랑 set 비디오 포맷을 통해서 하는데요. 어떤 카메라에 따라서는 지원 안 되는 포맷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잘 설정해 줘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먼저 get 비디오 포맷 함수를 매크로를 호출을 해서 일단 가능한 현재 상태에서의 영상 포맷을 일단 먼저 획득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원하는 크기와 크기 정보를 통해서 이 비트맵 구조체에다가 입력을 하고 이것을 다시 set 비디오 포맷 함수를 통해서 입력을 해서 적용을 시키고요. 근데 적용이 만약에 잘 되었다면 그냥 계속 그것을 쓰면 되고 이 값이 false가 돼서 즉 값이 제대로 입력이 안 된다. 그렇다면 원래 아까 읽어왔던 값 있죠. 그 값을 그대로 다시 세팅을 해서
원래 값으로 되돌리게 됩니다. 그리고 똑같이 이제 사이즈 정보뿐만이 아니고 픽셀 정보, 픽셀 형식도 지정해 주고요. 여기서는 컬러로 RGB 포맷을 사용하도록 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정하고 입력을 해보고 만약에 안 됐다면 그냥 현재 값을 그대로 얻어오도록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비디오를 실제 시작하는, 캡처를 시작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고요. 이것을 각각 살펴보면 먼저 캡 오버레이, 이것은 캡처를 하고 화면 출력을 할 때 그래픽 하드웨어를 사용하는 오버레이를 사용할 것인가 여부를 설정하는 것이고, 프리뷰 레이트는 캡처 화면의 갱신 속도죠. 그러니까 얼마마다 화면을 얻어와서 출력할 것인가 그 비율을 나타내는 것이고, 프리뷰 하면 미리 보기를 보일 것인가, 캡처를 하면 영상을 카메라가 계속 얻기는 하지만 프리뷰를 활성화시키지 않으면 이 캡처 윈도우 위에 아무것도 뜨지 않게 되죠. 그래서 이것을 설정해 줄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 값은 오버레이 사용해서 true를 입력하고, 프리뷰를 사용하기 위해서 true 입력하고, 프리뷰 레이트는 초당 30프레임 얻어와서 보여줄 수 있게 만들겠습니다. 다음 함수로는 스톱캠, 카메라를 종료하는 함수죠. 이를 위해서는 캡처 오버트 하면 캡처하고 화면 출력하는 동작이 멈추게 되고요. 그 다음에 드라이버 디스커넥트 하면 이제 카메라와의 연결이 완전히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그대로 핸들 값을 아까 획득했던, 카메라를 시작할 때 획득했던 핸들을 그대로 넣어주면서 종료시킬 수 있고요. 이렇게 마지막으로 종료가 됐다면 핸들 값을 다시 널로 세팅해 줘야 되겠죠. 그리고 녹화 관련 기능도 우리가 해볼 수 있는데요. 녹화 시작은 스타트 레코드, 그리고 종료는 스톱 레코드라고 하고, 캡처된 파일은 AV 파일 형식으로 저장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 AV 파일로 저장하려면 파일 이름도 설정해야 되고, 이제 캡처를 시작하는 작업 그리고 중단하는 작업 모두 이렇게 VFW 매크로를 이용하게 되겠고요. 그것도 코드에서 보면 레코드 시작할 때는 이제 입력된 파일 네임, 파일 이름을 가지고 캡 파일 set 캡처 파일 해가지고 파일 이름을 지정해 줄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캡처 시퀀스 하면은 캡처가 시작이 되고요. 스톱 할 때는 캡처 스톱 하면은 캡처가 멈춰지게 되겠습니다. 캡처 스톱을 하면 프리뷰도 같이 멈추게 되는데요. 캡처만 멈추고 싶다, 그런 기능을 원할 때 스톱 레코드를 녹화만 정지시키고자 할 때 스톱 레코드를 실행하게 되고요. 그랬을 때 프리뷰가 계속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캡 프리뷰는 다시 true 값으로 세팅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프레임이 획득될 때 실행하고자 하는 사용자 지정 함수를 콜백 함수로 등록하고자 할 때 set callback on frame, on frame이 즉 프레임이 획득되었을 때를 뜻하죠. 그래서 프레임이 획득되었을 때의 콜백 함수를 등록을 할 텐데, 이것은 VFW에서 제공하는 set callback on frame, 이름도 똑같이 되어 있죠. 이 함수를 그대로 여기와 같이 지정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콜백 함수는 이렇게 포인터 함수, 포인터의 형태로 등록을 할 수 있고요. 이 set callback 함수, 우리가 만든 이 함수에서는 VF에서의 콜백 함수 프레임 콜백 함수로 지정할 수 있는 함수의 형식이 이렇게 매개 변수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함수를 추가할 때는 이 형식에 일치하는 함수를 매개 변수로 넣어줘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다 C 웹캠 클래스를 만들었고요. 그런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이것을 캡처 프로그램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이름은 비디오 프로세싱, 나중에 이제 AVI
파일 기능도 추가할 것이기 때문에 캡처 프로그램 이름은 비디오 프로세싱, 비디오 처리라고 짓고요. 프로젝트는 역시 대화상자 기반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픽처 컨트롤로 프리뷰 영상이 나올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요. 나머지 기능들은 모두 버튼 컨트롤로 구현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웹 카메라, PC 카메라를 이용한 부분, 여기가 AVI 파일 관련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리 보기 컨트롤, 즉 이 캡픽처 컨트롤 설정은 여태 안 해본 부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하면요. 추가할 때는 컨트롤 추가 대화 상자 도구에서 픽처 컨트롤로 추가하면 되고요. 타입 속성을 비트맵으로 지정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모양 같은 것을 설정할 수 있는 부분도 많고요. 여기서 속성을 해서 이 컨트롤을 바꿀 수가 있게 되겠죠. 여기 컨트롤 선택하고 속성을 하면 id는 프리뷰, 스태틱 프리뷰로 되어 있고 타입은 비트맵으로 되어 있고 여러가지 모양들도 여기 이렇게 설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카메라를 프리뷰 영상을 만들어 가지고 출력하고자 할 때 실제 캡처되는 영상과 프리뷰 영상이 프리뷰 이 대화 상자에 있는 프리뷰 픽처 컨트롤의 크기가 다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크기를 맞춰주기 위해서 set window pose라고 해서 윈도우 위치 및 크기를 캡처 영상 규격에 맞게 설정해 주도록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윈도우 크기가 실제 캡처되는 영상, 예를 들어서 640480이면 640480만큼 크기가 딱 맞게 되어서 보기 좋게 출력이 되겠죠. 그리고 스타트 캠 할 때 프리뷰를 보이도록 하는 윈도우의 포인터를 넘겨줬었죠. 그래서 그 윈도우 포인터, 즉 핸들 값을 얻어오기 위해서는 get dlg item 해서 이 픽처 컨트롤의 id 값을 입력해주면 C 윈도우 값의 포인터가 얻어지게 되고 이 값을 스타트 캠 함수에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함수들에게 메시지, 이벤트 처리 함수들도 살펴보면 카메라 시작 이렇게 다이얼로그 프리뷰 윈도우를 얻어서 크기 및 위치 세팅해 주고요. 이렇게 스타트 캠으로 해서 윈도우 포인터를 넣어서 카메라를 시작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 부분은 나중에 3절에서 구현할 이벤트 처리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니까 나중에 설명을 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스톱캠 함수에선 스톱캠 버튼을 눌렀을 때, 정지 버튼 눌렀을 때는 그대로 멤버 변수, 매개 변수도 없는 멤버 함수죠. 매개 변수가 없는 멤버 함수 스톱캠을 호출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녹화할 때는 이렇게 파일 이름을 지정해 줘야 되겠고요. 그래서 파일 대화 상자를 이용해서 저장할 경로를 설정하고 그 경로와 파일 이름을 스타트 레코드 함수의 매개 변수로 넣어서 실행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캡처를 멈출 때 스톱 캠 누르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만든 후에 카메라를 PC 화상 카메라 연결하고 실행시키려면 이제 카메라 프리뷰 위치에 카메라로 찍혀진 영상이 계속 출력되는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녹화 버튼을 눌러서 경로 설정하면 녹화된 내용이 AVI 파일로 저장되는 것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AVI 파일 처리하기 내용인데요. 형태는 PC 화상 카메라 사용할 때랑 상당히 비슷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VFW를 이용한
AVI 파일 처리 기능을 이렇게 CAVI 플레이어 클래스에 다 구현을 하고요. 그래서 카메라 열 때와 비슷한 것이 파일을 읽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load AVI 함수, 그리고 카메라 닫는 것처럼 카메라 멈출 때처럼 파일을 닫기 위한 close AVI, 그리고 AVI 파일은 따로 프리뷰에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파일로 읽은 것을 따로 출력을 해줘야 되고요. 이를 위해서 우리가 만든 함수를 이용해서 프리뷰 픽처 컨트롤이죠. 픽처 컨트롤에다가 읽어진 프레임을 보여주는 show 프레임 함수를 구현해야 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태까지 사용하던 바이트 이미지, C 바이트 이미지 클래스에 영상을 담아 오기 위해서는 이렇게 getFrame 함수를 사용할 수도 있도록 만들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CAVI 플레이어 AVI 파일을 다루기 위해서는 VFW에서 이러한 변수들을 사용하는데요. 구조체 정보들 멤버 변수로 설정해주고 영상의 크기 정보도 이렇게 저장해 놓고 쓰도록 만들겠습니다. AVI 파일을 위한 VFW 라이브러리는 특별히 AVI 파일 관련 라이브러리를 초기화 및 종료하는 코드가 들어있고요. 함수가 들어있고요. 그래서 이 CAVI 플레이어 클래스에서는 생성자에서 init 함수, 그리고 소멸자에서 exit 함수를 따로 호출해 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함수죠. load AVI 파일, load AVI 함수에서는 각각의 개별 프레임을 AVI 파일로부터 읽어오기 위한 getFrame 구조체를 획득해야 됩니다. 그래야 getFrame 구조체로부터 파일을 계속 읽어올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파일을 열 때는 파일 오픈 쓰고, AVI 파일에는 여러 개의 스트림이 들어있는데요. 여러 개의 스트림, 그 중에 영상 스트림도 있고, 소리 스트림도 있고, 텍스트 스트림도 있고, 여러 스트림이 있는데, 우리가 필요한 것은 영상 스트림이기 때문에 파일 내에서 영상 스트림을 얻어오게 됩니다. 이때 AVI 파일 getStream 함수를 이용하게 되고요. 그래서 구조가 파일 내에 여러 개의 스트림이 있고, 우리는 이제 영상 스트림에 대해서 작업을 수행하는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트림의 정보를 또 AVI 스트림 인포 구조체에 담아오고, 이것을 이용해서 프레임을 얻어오기 위한 또 스트림 인터페이스를 얻어오고, 그런 좀 단계적으로 정보를 읽어서 최종적으로 프레임을 읽기 위한 프레임 구조체를 얻는 것이 load AVI 함수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코드에서 살펴보면, load AVI, 그래서 먼저 파일 네임을 받아오고, 이것으로 AVI 파일을 열게 되겠죠. 열고 이렇게 스트림을 비디오 스트림을 우리가 가져오고요. 이 값을 한번 살펴보면 주변으로 오디오 스트림도 있고, 미디 스트림, 텍스트 스트림, 이런 여러 스트림이 이미 정의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비디오이기 때문에 비디오 스트림을 가져오고, 비디오 스트림의 정보도 가져와서 여기 AVI 스트림 인포에 담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값들이 널이라면 제대로 안 읽어진 것이 되겠죠. 그래서 종료를 하도록 하고요. 이 스트림 인포를 받아오면 이 속에는 총 비디오에 몇 개의 프레임이 들어있는가, 그래서 DW length 총 프레임 개수가 나오고요. 이것을 미리 읽어서 우리가 저장해 두도록 합니다. 그리고 프레임 레이트도 있는데, 프레임 레이트는 초당 화면 개수가 되겠죠. 그래서 이 값도 레이트와 스케일 두 값의 조합으로 구할 수 있는데, 스케일 값으로 레이트 값을 나눔으로써 우리가 원하는 초당 프레임 레이트 값을 얻어오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프레임의 크기 정보를 가져와야 되고요. 그것도 이렇게 스트림 인포 구조체에 들어있는데 프레임 크기 정보는 이렇게 RC 프레임 멤버에 들어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크기 CAVI 플레이어 클래스의 멤버 변수인 width와 height 두 변수에 각각 담아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프레임 포맷은 비트맵 형태로 주어지고요. 그래서 각 프레임, 동영상에 들어있는 각 프레임이 이제 비트맵으로 될 때 그러면 비트맵 정보는 비트맵 인포 헤더에 담기게 되겠죠. 그래서 이 비트맵 인포 헤더 값을 우리가 이렇게 설정을 해주게 되고요. 우리가 원하는 영상 크기, 그리고 컬러 정보, 그리고 픽셀 포맷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비트맵 헤더 정보를 만들고 이것을 AVI stream get frame open 함수에 넣어줌으로써 우리가 원하는 비트맵 포맷으로 AVI 파일에서 프레임이 얻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지정한 형태로 항상 겟 프레임 이런 것을 수행한다면 프레임이 한 장씩 얻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프레임을 얻기 위한 구조체 정보가 이 겟 프레임의 포인터로 저장이 되고요. 이 변수는 이렇게 아까 보았던 겟 프레임 구조체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load AVI 함수의 목적이 결국 이 구조체 값을 얻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얻었다면 이제 열었던 스트림을 닫고 종료를 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후에는 이 구조체를 이용해서 구조체 포인터를 이용해서 프레임을 한 장씩 얻어오는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파일을 이제 닫는 작업 그리고 나머지 작업들은 close AV 함수에 구현을 하고요. 그리고 프레임을 얻어오는 함수 그리고 보여주는 함수 가장 중요한 또 함수가 되겠죠. 이것을 또 구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get 프레임 즉 프레임을 얻어올 때 우리가 앞에서 받아뒀던 프레임 포인터를 이용해서 받아오게 되고요. 그래서 AVI stream get info 함수를 이용해서 원하는 프레임 개수, 번째 인덱스를 넣어서 프레임을 얻어오게 됩니다. 이때 프레임을 얻어올 때는 그냥 픽셀 데이터만 이 AVI가 보내주는 것이 아니라 프레임 데이터는 이렇게 비트맵 우리가 예전에 다뤘던 비트맵 정보 헤더 정보까지 다 포함을 해서 비트맵 헤더와 픽셀 데이터 다 포함된 메모리 값을 얻어오게 되고요. 그래서 실제 픽셀 데이터는 우리가 이렇게 비트맵 얻어온 프레임 데이터 위치에다가 이렇게 헤더 정보만큼을 건너뛴 위치가 실제 픽셀 데이터가 시작되는 위치가 되고 이것을 우리가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getFrame 함수를 또 살펴보면요. getFrame 함수 여기 있죠. 우리가 아까 pgetFrame 포인터에 프레임 구조체 포인터를 얻어왔었고요. 이것을 같이 넣어줘야 이 프레임 포인터로부터 프레임을 획득해 온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AVI stream getFrame 함수로 포인터를 넣고 원하는 프레임 번째 인덱스 수를 넣어주게 되겠고요. 그렇게 해서 원하는 순서의 프레임 포인터를 얻어오고 거기다가 헤더만큼을 건너뛰어서 실제 픽셀 값을 얻어오게 됩니다. 그럼 이 픽셀 값을 우리는 이 영상을 담을 우리의 바이트 이미지, C 바이트 이미지 클래스에다가 그대로 이 포인터, 메모리를, 픽셀 데이터를 복사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미지의 포인터를, 목적지 포인터를 가져오고, 이 소스, 즉, AVI 파일로부터 읽은 포인터를 픽셀 개수만큼, 픽셀 데이터 수만큼이죠. 그대로 카피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getFrame 함수가 구현이 되고요. 그리고 showFrame은 영상을 보여주는 기능이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AVI string getFrame 함수를 이용해서 구현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마찬가지로 프레임 포인터와 원하는 번째 수를 입력하면 얻어지게 됩니다. 근데 showFrame에서는 우리가 만들었던 C 바이트 이미지 그런 클래스가 아니고 바로 윈도우 환경에서 바로 화면을 그려주는 코드를 부르게 되고요. 이를 위해서는 픽셀 데이터만 쓰는 것이 아니라 헤더 정보를 같이 써서 사용하게 됩니다. 비트맵을 그려주는 것 우리가 4장에서 구현을 했었죠. 그래서 여기서는 어디다가 그리냐면 이 아까 만들었던 이 그림 픽처 컨트롤 있죠. 픽처 컨트롤의 윈도우에다가 바로 그리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 윈도우 값은 그 픽처 컨트롤로부터 얻게 된 윈도우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윈도우에서 디바이스 컨텍스트를 얻어오고 거기다가 stretch div bits 이 함수 예전에 4장에서 썼던 함수죠. 이것을 이용해서 입력 데이터는 출력할 데이터는 AVI 파일로부터 얻어왔던 포인터. 그래서 이 값을 이용 그대로 영상을 출력하도록 만들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showFrame 함수가 우리가 원할 때 호출할 수 있는 함수가 되는데요. 네, AVI 파일 경우에는 재생을 우리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파일 하나하나 읽어서 showFrame으로 이 화면에 보여주면 되는데, 우리가 원하는 순서만큼 파일을 프레임을 얻어오고 화면 보여주고 그렇게 해야겠죠. 이를 원하는 순서로 파일을 재생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타이머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타이머 윈도우에서 타이머를 제공하는데, 그래서 타이머를 세팅해 놓고 원하는 시간마다 showFrame 함수가 호출되도록 하면은 원활하게 AVI 파일을 재생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타이머 사용하는 방법을 여기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머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타이머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타이머가 울렸을 때 그 이벤트를 처리하기 위한 이벤트 처리 함수 두 가지를 구성을 해줘야 되고요. 타이머 설정은 이렇게 setTimer 함수를 사용하면 됩니다. 첫 번째 매개 변수는 타이머의 인덱스가 되고요. 타이머를 여러 개를 설정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타이머 인덱스 0번 타이머라는 뜻으로 0을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타이머의 얼마마다 울릴 것인가, 그 시간은 밀리세크, 그러니까 밀리초로 구성이 되는 주어지게 되는데, 우리가 아까 프레임률을 얻어왔었죠. 그래서 이 얻어온 프레임률을 가지고 1초가 1000ml초죠. 그래서 초당 프레임을 1000ml초로 나누면 몇 ml초마다 타이머가 울릴 것인가, 그 값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타이머를 설정을 하고요. 우리는 이렇게 타이머를 설정하는 코드를 이렇게 load AVI 파일을 읽을 때 타이머 설정까지 동시에 수행해 주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AVI 파일을 읽는 이벤트 처리 함수고요. 이렇게 파일 탐색기, 파일 대화 상자를 통해서 경로를 읽어오고 그 경로를 가지고 load AVI, 그러니까 AVI 플레이어 클래스의 load AVI 멤버 함수를 통해서 파일을 열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출력을 위한 윈도우를 즉 프리뷰를 위한 윈도우를 설정을 해주고요. 이것은 나중에 다루게 될 부분이고, 그리고 읽어지면 이렇게 타이머를 세팅하게 됩니다. 그러면 타이머가 세팅은 했는데, 그럼 울렸을 때 처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은 이제 타이머 함수를 우리가 수정을 해야 되고요. 타이머 함수는 클래스 마법사를 통해서 편집할 수가 있습니다. 클래스 마법사를 그래서 이렇게 시작을 하고요. 클래스는 대화상자 클래스죠. 그래서 비디오 프로세서 DLG 선택하고 메시지 탭을 선택하면
여기 쭉 내려보시면 이렇게 타이머 메시지가 있죠. 이것은 타이머 메시지가 발생했을 때 처리하기 위한 함수라는 뜻이고요. 처리기 추가해주면 편집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미 추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비활성화고요. 코드 편집으로 가면 추가된 코드를 보실 수가 있겠죠. 타이머 코드의 사용은 n 이벤트라고 id 이벤트라고 해서 우리가 아까 설정할 때 0번 타이머로 설정했었죠. 그래서 그 값이 이 값이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0번 이벤트 설정했기 때문에 실제 울린 이벤트도 0번인지 확인을 해서 이 나머지 부분을 실행하게 됩니다. 일단 파일이 AVI 파일 출력을 하기 위해서는 파일이 열려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것을 나타내는 변수 bplay라는 불형 변수로 해서 열려 있는 상태인지 확인을 하고, 또 프레임이 전체 프레임 수를 넘어가면 더 이상 출력하면 안 되겠죠. 읽어와서도 안 되고, 그래서 프레임이 최대 프레임 수, 전체 프레임 수를 넘는지 안 넘는지 확인하는 것까지 해서 나머지 부분을 실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show frame 함수 이거 실행하면 우리가 추가했던 픽처 컨트롤에 AVI 파일로부터 읽은 프레임이 출력이 되는 것이 완성이 되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타이머가 울렸을 때 getFrame 함수도 호출할 수 있고요.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변수, 전역 변수로 바이트 이미지형을 지정을 해준 건데요. 여기에 프레임이 저장되게도 만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나머지 밑에 부분들은, 타이머의 밑에 부분들은 이제 다음 시간에 3절에서 구현할 침입 감지를 하기 위한 코드가 되겠고요. 여기까지 기본적인 화면 출력 및 파일 저장, 웹캠의 화상 카메라의 파일 저장까지 VFW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구현하는 방법 알아보았습니다.